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사는 결혼 5년차에 직장에 다니는 여성입니다. 얼마 전 저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친정 엄마의 건강이 악화되었다는 소식이었죠. 결혼 후 멀리 산다는 이유로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지도 못했던 저는 뒤늦게 후회가 밀려왔고, 친정 엄마의 건강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당장 믿고 의지하고 싶었던 남편이 돌연 돌변을 하더군요. 한때는 정말 사랑했고 믿었고, 그래서 평생을 함께 하고자 했던 사람의 철면피와 같은 행동에 저는 큰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신 이번 주에 또 장모님 모시고 병원 가? 응, 이번 주에 검사 결과도 보고 다른 것도 검사해야 해서 내가 같이 가야 할 것 같아. 휴, 요즘 당신 장모님 아프신 이후로 우리한테 너무 소홀한 것 아냐? 우리? 그래, 나랑 우리 엄마한테 너무 소홀하잖아. 당신 최근에 우리 엄마한테 전화 몇 번이나 했어? 여보, 우리 엄마 얼마 전에 암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그리고 이번 주에 엄마 결과 나오고, 나 우리 엄마가 그렇게 아프다고 하는데도 병원 한 번 모시고 못 갔어. 시어머니 조금만 아프셔도 내가 모시고 갔던 병원을 우리 엄마는 한 번도 못 모시고 갔다고. 그리고 엄마 암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 듣자마자 내가 바로 시어머니도 건강검진 하자고 했잖아. 그래서? 장모님이 암일 수 있는 게 내 잘못이야? 누가 자기 잘못이래? 내 말은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우리 엄마 도와드리는 거 이해해주면 안 돼? 내가 어디까지 이해를 해? 내가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어제 우리 엄마 허리 다쳐서 파스 붙였어. 뭐? 허리를 얼마나 삐끗하셨으면 그 건강한 양반이 파스를 붙였겠냐고. 그런데도 지금 나한테 이해를 바라는 거야? 당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왜? 허리 삐끗한 것은 장모님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암덩어리에 비해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야? 당신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소홀하고 남편한테 소홀할 거면 차라리 친정으로 가서 살아.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당신 어머니가 암이어도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지금 재수없게 우리 엄마가 왜 암이야? 그렇잖아도 우리 엄마 지금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강검진 해놓은 거 결과 기다리는데, 재수없게? 그럼 당신 어머니도 모자라서 집안에 암 환자가 둘이나 돼야 속이 시원하겠어? 당신 어머니 몸속에 암덩이 있다고 시어머니도 암이길 바라는 사람이 어딨냐? 누가 그렇대? 말이 그렇단 소리지. 당신이 내 사정을 단 하나도 이해를 안 하잖아. 효년합셨네. 아무튼 이번 주에 우리 엄마도 건강검진 결과 나오고 하니까 미리미리 잘 확인해. 그리고 양심적으로 허리 삐끗한 시어머니한테 죄송한 마음 좀 가져라. 남편은 갑자기 들려온 친정 엄마의 건강 소식에 날카롭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몹시 섭섭하긴 했지만 친정 엄마가 암일 수도 있다는 소식에 저는 바로 시어머니 건강검진을 진행했고, 나름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저희 사정도 친정 엄마의 건강에 대해서도 이해나 배려가 전혀 없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얘, 너 내 소식 듣긴 했냐? 네, 어머니. 안 그래도 연락드리려고 했어요. 허리는 좀 어떠세요? 내 나이가 몇이냐? 나 이제 곧 70이다. 그런 내가 허리를 얼마나 삐끗했으면 세상에 그 독한 파스를 붙이고 누워있겠냐. 많이 불편하세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좀 하지 마라. 당연히 불편하지. 너는 허리 안 아파봐서 모르겠지만 이게 보통 아픈 것이 아니다. 그런데 너는 코빼기도 안 비추고 뭐 하는 거냐? 그렇잖아도 오늘 퇴근하고 가려고 했어요. 내가 이렇게 연락하니까 그제야 온다고 하냐? 네가 아주 네 엄마가 아프다고 정신이 나갔구나 싶었다. 이따 저녁에 퇴근할 때 갈게요. 움직일 때 조심해서 움직이세요. 올 것도 없다. 네가 와봤자 내 속만 뒤집지. 됐고, 허리 아픈 데는 장어나 소고기가 좋다고 하니까 돈이나 보내라. 허리 아프셔서 걷기도 힘드신데 병원에라도 제가 모시고 갈게요. 어차피 이번 주에 검진 결과 나오지 않냐? 그때 허리도 진료받으면 되니까 그때 네가 와라. 이번 주요? 저 이번 주에 친정 엄마 검사 결과 받으러 가야 하는데요. 예비하고 다녀오셔야 할 것 같아요. 뭐? 너 지금 시애미가 건강검진을 하고 허리를 다쳐서 걷지도 못하는 와중인데 네 엄마 결과 받는다고 나랑 같이 병원에 안 간다는 소리를 하냐? 아니, 그게 아니라요, 어머님. 니들 친정의 딸이 너 하나냐? 네 오빠도 있고
네 언니도 있고 다들 시집 장가가서 사위며 며느리도 있는데 왜 너만 그렇게 주구장창 돌보고 있냐? 처음 친정엄마 모시고 병원 갔던 것도 오빠였고요. 계속 다니면서 다른 결과들 본 것도 가족들이었어요. 이번 주에 암 결과 나온 데서 제가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네 시애미 건강은 안중에도 없다. 그 소리냐? 어머님 그게 아니라요. 잔말 말고 이번 주에 나랑 같이 병원 가. 그리고 네 엄마 진짜 암이 맞냐? 네? 아직 그건 확실하지 않은데 위치나 크기가 좀 가능성이 크다고 해요. 그래? 보험은 빵빵하게 들어져 있는 것 맞지? 네, 보험은 걱정 안 해도 돼요. 얼마나 들었냐? 네 엄마 진단비며 수술비 다 들어가 있지? 보험 몇 개나 들어있냐? 진단비도 여러 군데서 받을 수 있던데. 네 엄마도 그러냐? 글쎄요. 오빠가 거의 관리를 해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얘 봐라. 너 그 진단비며 수술비 얼마나 큰 돈인 줄 알아? 그런데 그걸 그냥 네 오빠한테 맡기면 어떡하냐? 네 오빠가 다 가져가기 전에 당장에 알아봐라. 네? 그 돈을 왜 저희 오빠가 가져가요? 그리고 아직 정확히 암인지도 모르고요. 아무튼 물러터진 것 보면 내 속이 다 터진다. 가족들끼리 없다니 돈이 생기면 남남되는 것 한순간이다. 네 엄마 암이면 네가 할 일은 딱 하나야. 보험료 챙기는 것 알겠어? 내 말 명심하고 이번 주 금요일에 2시까지 와라. 시어머니와 친정엄마의 병원 날짜가 겹치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저는 또 친정엄마를 친오빠에게 부탁해야만 했습니다. 딸 노릇도 제대로 못하는 현실도 서글펐지만 더욱 저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했던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친정엄마의 건강에 대한 시어머니와 남편의 태도였죠. 친정엄마의 건강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는 건강 여부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오로지 보험료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시던군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솔직히 정이 떨어지면서 자신들 이야기여도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보다 더한 요구를 한 남편을 보면서 저는 소름 끼치게 치가 떨리더군요. 당신 어머님 암 소식 언제 나와? 내일이야? 아니 금요일이야. 어머님 건강검진 결과도 금요일라고 해서 엄마는 오빠가 모시고 가기로 했어. 형님이? 형님 진짜 참 대단하시네. 뭐가? 평일 낮에 병원에 가는 거면 연차 쓰는 것 아냐? 그렇지. 돈이 무섭긴 무섭다. 회사 연차까지 쓰고 병원에 가고.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니 딱 보이잖아 형님 하는 게. 장모님 암이면 바로 보험료 청구해서 진단비랑 받으려는 거 아냐? 내 친구 중에 보험하는 사람이 있어서 물어봤거든? 장모님이 위에 암이랬나? 위에 암 아니고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 아무튼 그 위암이 3억에서 5억까지 진단비를 받을 수 있더만. 장모님은 얼마짜리 들어놨어? 나도 몰라. 아까 시어머니도 그러더니 당신도 엄마 보험료 얘기야? 나도 그 생각은 못했는데 아까 엄마가 전화로 장모님 보험 이야기를 하더라. 당신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속 터진다고. 나도 몰랐지. 그런 거 못 챙겨서 미안해. 뭐가 미안하다는 거야? 아니 당신이 장모님 챙길 때 나도 도와주고 했으면 우리가 보험료 받을 때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텐데 말야. 뭐? 당신은 아주 우리 엄마가 암이어서 보험료 받았으면 좋겠나 봐? 누가 그렇대? 그게 아니라 보험료가 많은데 우리 몫을 어떻게든 챙겨야 할 것 아냐? 우리 엄마 돈으로 들어간 보험료에서 받는 돈에 우리 몫이 어딨어? 당신 엄마라도 이럴래? 우리 엄마면 내가 말하기 전에 돈 주지. 그럼 장모님은 혼자 그 많은 돈을 먹는데? 아니 나이도 많으신 양반이 돈 쓸 데가 어디 있다고. 형님이 다 먹는 거 아니야? 그러지 말고 이번에 장모님 병원 당신이 가. 뭐? 형님한테 다시 말해서 당신이 가라고. 그래서 암 소식 듣자마자 보험금 수익자를 당신으로 해봐. 계약 당시 누구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당신 정말 구제불능이다. 지금 당신 너무 감성적이야. 장모님이 암이라고 해도 솔직히 우리나라 의료 기술이 얼마나 발전됐냐? 100% 낫는다고. 그러면 돈을 먼저 확실히 해야지. 나 차도 바꿔야 하는데. 차를 바꾼다고? 우리 엄마 보험금 받아서? 그래. 일단 어머님 진단금 얼마야? 수술비랑 다 확인해봐. 아마 내 생각엔 5억은 넘을걸? 장모님 보험 하나는 기가 막히게 들어놨잖아. 이 정도면 당신은 지금 우리 엄마 암이길 고사 지내야 돼. 형님이 다 가져가기 전에 우리 몫으로 한 2억 정도는 챙겨와야지. 2억이면 외제차 기깔 나는 걸로 뽑을 수 있잖아.
우리 엄마도 해외 한번 보내드리고. 뭐? 해외? 그럼 내가 나만 생각하는 줄 알았어? 엄마 해외 보내드리고 우리 차 외제차로 뽑고 하면 장모님 치료받는 동안 그 차로 모시고 얼마나 좋냐? 그만 좀 해. 당신 이런 말 아무렇지 않게 하는 거 보면 내가 정말 정이 떨어져. 당신이랑 살고 싶지가 않다고. 뭐? 이게 나만 조울한 거야? 당신 어머니 수술하고 항암이다 뭐다 병원 들락날락 할 때 외제차 타면 얼마나 편하겠어. 당신이 나한테 차를 준다고? 당신 차 키 한 번도 준 적이 없는 주제에 뻔뻔해도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냐? 당신 엄마가 암이라도 이렇게 나와? 우리 엄마가 왜 암이야? 얼마나 건강한데. 지 엄마가 약해서 아픈 걸 가지고 난리야. 현실적으로 따지자는 것을. 그만해. 한 번만 더 우리 엄마 보험료 소리하면 그땐 정말 끝이니까. 누가 할 소리. 장모님 암인데 내 앞으로 2억 안 가져오면 당신이야말로 쫓겨날 줄 알아. 지 엄마 모신다고 아주 시댁이고 남편이고 등한시했으면 그에 대한 보상은 해야지. 친정엄마가 암 진단을 받기도 전에 벌써부터 보험료로 외제차를 타고 자기 엄마 해외여행을 보내겠다는 남편의 말을 듣자 저는 당장에 이혼을 하고 싶더군요. 사람의 얼굴로 어떻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저한테 요구를 할 수 있는지 납득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 후 남편과 냉랭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고 드디어 친정엄마의 검사 결과를 오빠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위치와 크기 때문에 암 확률이 높았음에도 악성 종양이 아니라 양성 종양이라 단순히 수술로 제거하면 된다는 감사한 소식에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함께 가지 못한 딸로서 죄스러운 마음뿐이었죠.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듣게 되었고 저는 남편과 시모에게 똑같이 되갚아줄 수 있었습니다. 여보 장모님 결과 나왔어? 암 맞지? 혹시 전이도 됐대? 전이가 되면 암이 2개가 되는 건가? 보험료도 2개로 나눠받나? 그것도 알아봐 얼른. 뭐라고? 그게 궁금해서 연락했니? 당연하지. 보험료 제대로 확인하고 2억 꼭 가지고 와. 그러기만 하면 내가 앞으로 장모님 일로 친정에 한 달을 산다 해도 그러라고 할게. 그리고 내가 가만히 생각했는데 외제차로 병원 가는 것은 좀 그렇지? 그냥 당신 차로 다녀. 괜찮지? 그럼 괜찮지. 당신 차 언제 바꿀 거야? 역시 암이 맞구나. 내가 암일 것 같더라고. 당신 엄마 얼굴 색이 흑색이잖아. 내가 진작에 병원 모시고 가고 싶었는데 그럼 더 일찍 차 바꿀 수 있었잖아. 그래? 우리 엄마 얼굴색도 관찰을 했어? 그럼 내가 사인데 안 그래? 그럼 나 한 1억 7천 그 정도 차로 바꿀까 하는데 어때? 1억 7천? 근데 가능하겠어? 뭐가? 유지비? 걱정 마. 충분히 가능하니까. 당신도 일하는데 뭐가 걱정이야. 아니, 어머님 보험 하나밖에 안 들어서 진단금이 얼마 안 될 텐데 1억 7천만 원 감당할 수 있냐고.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어머니 암이래. 그 진단금으로 차 뽑으면 된다고. 뭐? 장난하지 말고 똑바로 말해. 무슨 소리야? 장모님 암 얘기를 하는데 무슨 우리 엄마가 나와. 우리 엄마 암 아니야. 양성이야. 그래서 간단하게 재거술만 해도 돼. 그래서 당신한테 줄 진단금이 없네? 그런데 방금 당신 어머니 암이라는 소리를 들었어. 뭐? 지난번 건강검진 때 조직 검사도 했다며. 그것도 기억을 못하니? 당신 어머니 간암이래. 간암 진단금은 얼마나 되니? 간암? 우리 엄마가? 왜? 당신 엄마가 암이라니까 그제야 뭔가 와닿니? 우리 엄마가 암일 수 있을 땐 눈 하나 깜빡 안 하더니 그래서 우리 엄마 어딨어? 어디 낀 집에 모셔다 드렸지? 간암인 엄마를 어떻게 집에 모셔? 그러고도 네가 며느리야? 네가 사위짓을 안 하는데 내가 왜 며느리 짓을 해? 나 니네 집 며느리 안 해. 뭐? 그럼 우리 엄마는 어떡하고? 누가 간병해? 네가 해야지. 여보, 왜 그래? 나한테 부탁하려고? 그럼 진단금 2억 가져와. 내가 그때는 한번 생각해볼게. 뭐? 나도 외제차 한번 타고 우리 친정엄마 해외여행 보내드려야지. 당신 장난해? 시어머니가 암인데 어떻게 그딴 소리를 해? 당신 너무 감성적이다. 우리나라 의료기술 발달됐어. 세계 최고 수준이야. 암은 당연히 낫는 거니까 진단금이라도 챙겨야지. 근데 당신 어머니 보험은 있는 거 맞아? 보험도 없으면 정말 당신 난감하겠다. 혼자 살면서 아픈 엄마 모시려면. 뭐? 그럼 내가 당신이랑 계속 살 줄 알았어? 나 당신이랑 안 살아. 내가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 때
당신이 한 짓을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아. 그러니까 너도 똑같이 느껴봐. 혼자서 엄마 모시면서 잘 살아보라고. 시어머니의 갑작스런 간암 진단을 듣고 저는 솔직히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가던 차 안에서 내내 저희 친정엄마가 암이어서 돈이나 주고 죽으면 자식들한테 덜 미안하겠다는 시어머니의 소리가 귓가에 맴돌더군요. 암으로 오래 자식 발목 잡고 늘어질 생각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란 시어머니의 표정과 말에 저는 운전하는 내내 심장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뻔뻔하게 보험금을 요구하며 이혼 협박을 하던 남편의 모습까지 저는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과 이혼을 결심했고 결국 저희는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배우자가 가장 힘들어할 때 손 한 번 잡아주기는커녕 칼로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아픔만을 주었던 사람과는 남은 여생을 행복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죠. 지금 저는 저희 선택에 만족하며 친정엄마와 함께 하루하루 즐겁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긴 사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슬비야, 오랜만이다. 반년 전에 결혼식 한 이후로 한 번도 못 봤네. 잘 지내고 있니? 안녕하세요,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저번 달에 출산했다고 들었어. 네? 축하한다. 출산하느라 고생 많았어. 아니, 누가 나불댄 거예요? 나불대다니, 무슨 그런 말을 하니? 승현이한테 들었어. 승현 씨가 그랬다고요? 진짜 마마보이지 좀 적당히 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슬비야, 어머님, 결혼식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쪽 가족 친지들이랑 어울릴 생각은 없어요. 상견례랑 결혼식은 상식적으로 하는 게 맞으니까 그냥 그렇게 한 거지만 그 이상은 안 되겠어요. 전 시월드 겪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다고요. 안 그래, 슬비야? 어머님은 생긴 것부터가 괴롭힐 것 같아서 싫어요. 내 눈매 때문에 그러는 거니? 뭐 가족들과의 교류는 강요하지 않을 생각이니 그건 너한테 맡기겠다만, 출산을 끝낸 며느리한테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하는 것 정도는 시어머니로서의 예의라고 생각해서 연락했을 뿐이야. 뭐야? 손주 보고 싶으신 건가 봐요? 뭐 보여준다고 하면 보고 싶긴 하지. 그럼 출산 기념으로 한 2천만 원 주시면 만나게 해드릴게요. 2천만 원? 어머님이라면 그 정도는 감당하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안 돼. 그러세요? 그럼 손주는 평생 못 만나는 거죠 뭐. 그래, 그럼 알겠다. 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는 네가 출산했다고 하길래 수고했다고 격려해 주려고 카톡한 거야. 그런데 그런 식으로 무례한 태도를 보이는데 이게 다 무슨 소용이니? 너 좋을 대로 하렴. 뭐야? 정말로 손주 못 만나도 상관없으세요? 동서가 아이를 못 갖는데도요? 저희도 제 나이를 생각해서 그냥 한 명만 낳기로 했어요. 어머님한테는 저희 아이가 유일한 손주라고요. 무슨 소리야? 혜인이 3달 전에 쌍둥이 아들 낳았잖아. 네? 불임 치료한 지가 언젠데? 저는 처음 듣는 소린데요? 승현이가 말 안 해주든? 에? 승현 씨요? 너한테도 말했더니 별로 궁금하지도 않다는 듯이 흘려듣고 말았다고. 동생 부부한테는 자기가 직접 출산 축하해주겠다고 머쓱해하면서 말하던데? 네? 설마 얘기 자체를 안 듣고 있었던 건 아니지? 당최 무슨 소리래요? 그럼 이제 됐지? 네? 나는 그냥 간단하게 수고했고 축하한다는 말만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네가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바람에 길어진 거야. 뭐라고? 그럼 이만 줄일게. 아니 동서, 나보다 서열도 낮은 주제에 애 낳은 걸 시어머니한테 아부 떠는데 써먹다니 배짱 좋다? 장남 며느리인 나를 두고 감히 첫 손주를 낳아? 뻔뻔하게 짝이 없네. 너 그거지? 어머님 재산 노리고 그러는 거잖아.
불임인 주제에 일부러 돈 엄청 써가면서까지 애를 낳았다는 건 나중에 들어올 어머님 유산이 많이 들어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어머님 세대 사람들은 장남이 제일 중요해. 그래서 보통 유산은 전부 다 장남한테 주고 싶어 한다고. 그리고 나는 그런 아부를 떨지 않아도 첫째 며느리라는 이유만으로도 유산을 받을 수 있어. 그니까 네가 손주를 몇 명을 낳든 뭐라든 니네가 받을 유산은 10원도 없다고. 딱하게 됐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혜인아 안녕. 쌍둥이 낳은 지 벌써 3달이나 됐네. 다들 건강하니? 네, 저랑 아이들이랑 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아이들 낳으려고 친정으로 간 지도 벌써 반년이나 지났으니까 이제 슬슬 본격적으로 이사 준비를 할 생각이에요. 그래, 다행이네. 오늘은 무슨 일로 연락한 거니? 그게 어머님께 여쭙고 싶은 게 있어서요. 뭔데? 실은 어제 형님이 카톡을 보내셨거든요. 슬비가? 제가 그 카톡을 읽은 시간이 좀 늦어서 답장은 안 했는데 뭔가 좀 이상한 내용을 보내셔서 걱정이 되어서요. 내용이 뭐였는데? 그게 어머님께 말씀드리기도 죄송한 내용이에요. 괜찮아. 실은 나도 슬비랑 카톡을 해봤는데 그때 네가 출산했다는 얘기도 나왔거든. 아마 그거랑 관련된 얘기겠지 뭐. 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카톡 대화한 것 좀 캡처해서 보내줄래? 걔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좀 확인해 봐야겠어. 네, 잠시만요. 이게 무슨 소리지? 내 유산이라니. 먼저 떠난 애들 아빠도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연금이랑 알바 조금해서 받는 돈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도 딱히 남겨줄 유산은 없는데 뭔가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긴 한데 제가 형님이랑 얘기해서 자세하게 물어보는 게 좋을까요? 만약 오해가 있다면 서로 푸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글쎄,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괜찮을까요? 승현이한테는 말해놓을 생각이야. 근데 슬비는 내가 시어머니라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적대시하고 있고 나랑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는 너희 보고도 똑같이 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니니? 그런 것 같네요. 굳이 우리가 먼저 말을 해서 귀찮은 일 만들 필요도 없고 무엇보다 본인이 시댁 가족이랑 엮이는 걸 원하지 않으니까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자꾸나. 게다가 지금 우리도 바쁜 시기니까 굳이 귀찮은 일만 늘릴 필요는 없어. 어머님 생각이 그러신 거라면 괜찮겠죠. 알겠어요. 어머님, 승현 씨한테 들었는데 어머님 둘째네 가족들이랑 같이 이사 가셨다면서요? 왜 말을 안 해주셨어요? 슬비야. 왜냐면 내가 일부러 나중에 이사 다 끝난 후에 너한테 알려달라고 승윤이한테 말해놨거든. 네? 대체 뭐예요 이게? 시댁 가족들이랑 엮이고 싶어 하지 않았던 건 너잖아. 그런데도 혜인이한테 카톡으로 뭐라고 하고 내 유산을 노리는 듯한 말이나 하고 하는 행동에 일관성이 없어서 뭘 노리는 건지 알 수가 없으니 무서워서 이사 가는 곳 주소는 안 알려주기로 했다. 제가 낳은 손주 얼굴 못 봐도 상관없으세요? 어차피 승원애랑 살고 있어서 상관없어. 귀여운 쌍둥이 손주들이랑 매일 놀고 있어서 딱히 외롭지도 않아. 아니, 아예 같이 살기까지 하세요? 그래, 승호랑 혜인이랑 손주들이랑 같이 살고 있어. 어떡해요? 이제 혜인이 10월드 겪느라 고생 좀 하겠네요. 불쌍해라. 내가 왜 그런 짓을 하겠니? 그렇게 착한 며느리가 또 어딨다고? 네? 혜인이가 친정으로 가서 애를 낳는다고 반년 정도는 따로 살고 있긴 했지만 우리는 2년 전부터
항상 같이 살고 있었어. 응? 굳이 며느리끼리 비교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우리 사이에 고부 갈등 같은 건 하나도 없어. 와, 진짜 아무것도 모르시는구나. 무슨 얘기니? 어머님, 그거 아세요? 혜인이가 얼마나 은큼한 앤데요. 그렇게 같이 살면서도 모르세요? 첫 손주를 낳은 건 그냥 재산을 노리고 계산적으로 그런 거라고요. 불임인 주제에 굳이 큰돈 들여서 불임 치료를 받아가면서 출산한 걸 보면 언젠가 들어올 어머님 유산을 바라보고 그랬다는 게 뻔히 보이잖아요. 이제 좀 아시겠어요? 슬비야, 내 유산이라니 무슨 소리야? 네? 난 유산을 남겨줄 만큼의 요력이 안 되는데? 그렇게 겸손하실 거 없어요. 뭐 이사하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세요. 그건 그거대로 저희도 감사한 일이니까요. 감사하다니? 이만 실례할게요. 아니 어머님, 왜 그 집에 처음 보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어? 무슨 소리야 또? 집이요. 어머님이 이사 가시기 전에 살고 계셨던 방 4개짜리 아파트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니까요? 뭐야? 거기는 왜 간 건데? 어머님이 이사 가셔서 빈집이 되었을 테니까 저희 가족이 가서 살려고 일부러 이사 준비해서 왔단 말이에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거기 애초에 월세로 살고 있던 집이야. 네? 집 주인이 혜인이 할아버님이야. 새 집이 완성될 때까지 잠깐 살기 위해서 1년 반 정도 빌려서 살고 있었던 거라고. 뭐라고요? 어머님,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상속받았던 어머님 집 아니었어요? 네 시아버지는 여기저기 발령이 자주 났기 때문에 집을 안 샀었어. 월세 안 내면서 사는 내 집은 나도 지금 이 나이가 되어 처음으로 살아보는 거야. 아, 또 착각할까봐 지금 말해두는 건데 이 집은 승호 명의의 집이야. 네? 그럼 이제 됐지? 내 새끼들 낮잠 자다가 깼다 야. 아니 어머니, 그럼 이만 가보마. 슬비는 어쩔 수 없이 친정으로 갔고 사정을 들은 사돈 어른에게 크게 혼났다고 합니다. 듣자 하니 슬비는 승연이가 출장 가 있는 사이에 지금까지 살고 있던 집을 해약하고 성급히 이사를 준비한 거였다고 하더군요. 결국 승연이도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고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러자 슬비는 싱글맘이 되기는 싫다고 울부짖었고 양육권은 승연이가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자신이 양육비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나 봅니다. 본가 근처에 있는 마트에서 어떻게 일하게 되기는 했지만 어느샌가 이상한 착각을 하고 시어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이혼당해서 양육권까지 포기한 여자라는 소문이 그 동네에 쫙 퍼져서 지금은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축 처져서 조용히 일만 하고 지낸다고 합니다. 자기야, 나 데리러 와줘. 웬 자기야? 은하야, 무슨 일 있어? 오늘은 알바 동료들이랑 회식한다며. 다 끝났어? 다 끝났어. 나 엄청 취했다. 그니까 데리러 와줘, 자기야. 근데 내가 가도 괜찮겠어? 저번에 알바 동료들이랑 모인 자리에 내가 갔을 때 너 엄청 싫어했잖아. 창피하다고 그러면서. 에이, 창피하기는. 괜찮으니까 데리러 와. 나 못 걸어. 와서 업어줘. 공주님 앉게 해줘. 그건 좀 창피할 것 같은데. 그냥 택시 부르는 게 낫지 않을까? 내가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데리러 가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나중에 술 깨면 엄청 화낼 거잖아. 싫어. 진수가 데리러 와줘. 진수? 은하는 진수가 데리러 왔으면 좋겠어. 응? 자기야, 데리러 와줘. 와서 공주님 함께 해줘. 은하야, 남편이 데리러 가는 건 싫어? 싫어. 남편 진짜 개 싫어. 그런 아저씨가 오면 나 진짜 창피해 죽는다고.
창피하구나. 당연히 창피하지. 그런 못생긴 아재가 남편이라니. 그렇게 남편이 싫어? 완전 싫어. 요즘 살까지 쪄서 진짜 꼴도 보기 싫어. 배도 완전 남산만 하고 가슴털이랑 겨털도 복슬복슬해서 징그러워. 완전 고릴라 같다니까? 얼굴은 평균도 못 되는 주제. 자기 관리나 좀 열심히 하지. 남자답고 멋있는 부분도 전혀 없는 데다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한심하게 고개나 숙이고 다니고, 그런 주제에 나한테는 허세 부리면서 설교한다니까? 진짜 짜증나 죽겠어. 심지어 요즘은 냄새도 막 나는 거 있지? 늙어서 그런가 진짜 노답이야. 그렇구나. 그냥 생리적으로 가까이 가기도 싫어. 그렇게 싫으면 헤어지면 되잖아. 왜 이혼은 안 하는 거야? 이혼이야 하고 싶지. 근데 그 아재가 돈은 또 나쁘지 않게 벌거든. 진수랑 노는 돈도 다 그 사람이 벌어다 준 돈이야. 한동안은 돈줄로 잡고 좀 뜯어먹으려고. 아니, 그렇게 싫으면 얼른 헤어져야지. 얼른 이혼하고 나랑 결혼하자. 나도 도와줄게. 정말로? 진짜 너무 좋아. 나 남편 버리고 진수랑 결혼할래. 자, 그럼 얼른 그렇게 하자. 일단 택시 불러줄 테니까 그거 타고 집에 와. 응, 알았어. 이제 그 아저씨가 사는 집에 안 갈 거야. 그 사람 얼굴도 보기 싫어. 지금 진수네 집으로 갈 테니까 나랑 같이 자자. 기다리고 있을게. 오빠, 잘 잤어? 나 어제 몇 시에 집에 왔어? 필름이 딱 끊겨서 술자리에서부터 기억이 하나도 없네. 잘 잤어? 어제는 12시 전에 집에 왔어. 택시 타고 오길래 택시비도 내줬고. 아, 그랬어? 혹시 내가 어제 이상한 잠꼬대를 하진 않았어? 뭔가 꿈을 꿨는데 묘하게 리얼하네. 아니, 잠꼬대 같은 건 안 했는데 집에 돌아와서 조용히 잤어. 그래? 그럼 됐어. 참, 그 전에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하긴 했지. 특히 진수 씨 얘기를 많이 하던데? 뭐? 무슨 소리야? 진수 씨더러 데리러 오라고 난리던데? 공주님 안기로 집에 가고 싶었어? 근데 미안해서 어쩌나. 늙은이 냄새나는 못생긴 아재 집에 데리고 와서 그때는 진수 씨 집을 내가 몰랐거든. 아니, 잠깐만 오빠. 무슨 얘기지? 진수 씨는 누구야? 난 모르는 사람이야. 누구냐니. 그건 좀 너무하다. 네가 죽고 못 사는 진수 씨잖아. 어제 남편 꼴도 보기 싫으니까 진수 씨네 집에 간다고 그러던데 마지막에는 진수 씨랑 결혼하겠다고 그랬잖아. 아니, 그런 건 다 농담이지. 내 핸드폰에는 그런 메시지 없는데? 오빠가 꿈꾼 거 아니야? 그야 당연하지. 내가 어제 전부 다 삭제했으니까. 물론 내 핸드폰에는 다 남아있고 스크린샷까지 찍었어. 혹시 몰라서 컴퓨터에 백업까지 해뒀고. 대체 왜 그런 짓을... 내가 손을 쓰기 전에 네가 그 메시지를 보고 선수 쳐서 증거인멸이라도 하면 어떡해. 진수 씨랑 같이 야반 도주라도 하면 안 되잖아. 난 바람 같은 거 안 피웠거든? 진수라는 사람도 모른단 말이야. 메시지도 오빠가 조작한 걸 수도 있지. 그런 거 아무런 증거도 안 되거든? 차 진수 씨, 맞지? 어떻게 성까지 다 알고 있냐고? 내가 메시지만 지우고만 줄 알았어? 네 핸드폰 안에 든 거 샅샅이 다 살펴봤거든. 카톡도 다른 SNS도 사진이랑 메일까지 전부 다. 물론 인터넷 뱅킹 거래 이력도 봤지. 뭐라고? 불륜 증거가 쏟아져 나오던데? 메시지에다가 사진, 동영상까지. 사진을 찍은 장소로 그 남자 주소도 알아냈고 정기적으로 그 남자한테 돈을 보낸 증거도 찾았어. 매번 200만 원 정도를 보냈더라? 그거 참 이상하지? 네 알바 월급은 120만 원 정도인데 말이야. 어떻게 그런 것까지... 분명히 핸드폰 잠금 설정도 해놨는데. 세상 모르고 자길래 네 지문 좀 썼지. 지문인식은 참 허술한 것 같아. 너무해. 이거 사생활 침해야. 알아? 내가 고소하면 깜빵 들어갈걸? 그럼 불륜은 죄가 안 되나? 그럼 나도 널 고소해볼까? 누구 잘못인지 제3자에게 공평하게 가려달라고 하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일단 만나자.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직접 만나서 해야지. 지금 어디야? 오늘은 회사 가는 날이잖아. 지금? 나 가출했는데? 뭐, 가출? 너 같은 여자랑 한 지붕 아래서 같이 있기 싫어서 가출한 김에 우리 사정을 설명드리고 있어. 설명? 누구한테? 당연히 당사자인 차진수 씨네 집이랑 너희 장모님, 우리 부모님한테 얘기했지. 뭐라고?
우리 엄마한테도 얘기했다고? 당연하지. 이혼할 거니까 자초지종을 다 설명드려야지. 장모님이 엉엉 우시는 걸 보니까 내 마음이 다 아프더라. 여자 혼자 몸으로 힘들게 키운 딸이 막장 불륜이나 저지르다니 많이 슬프시겠어. 뭐라고? 아무리 그래도 해도 될 일이 있고 안 될 일이 있지? 그건 내가 할 말이야. 나는 캥기는 거 하나 없이 떳떳해. 네가 바람 피운 덕에 증거 모으랴 사정 설명하랴 바빠 죽겠거든? 그게 네 말대로 하면 안 될 일이라면 애초에 네가 바람을 피우면 안 됐지. 시끄러! 애초에 내가 바람 피운 건 다 너 때문이라고. 그러길래 누가 자기 관리를 게을리 하래? 돈벌이 좋은 것 빼면 뭣도 없는 주제 뭐가 잘났다고 큰 소리야? 됐어! 이혼해 이혼! 바라는 대로 이혼하면 될 거 아니야. 안 그래도 이혼할 생각이야. 근데 아무리 그래도 빈말로라도 사과는 한마디도 안 하네. 지금 사과하면 위자료를 좀 줄여줄 수도 있는데 누가 너 같은 놈한테 머리 숙인대? 죽어도 싫어. 그리고 너랑 이혼하자마자 진수랑 재혼할 거거든? 위자료 같은 건 우리 진수가 전부 내줄 거야. 진수는 날 진심으로 사랑하니까 그 정도는 해줄걸? 너 같은 아저씨는 어차피 재혼도 못할 테니 죽을 때까지 혼자 쓸쓸하게 사세요. 결국 이기는 건 바로 나라고. 아, 그래? 차진수 씨는 이미 도망쳤는데? 뭐? 진수 씨 집에 갔더니 위자료 줄 테니까 용서해달라던데? 은하 너는 그냥 심심풀이였고 결혼할 생각도 없으니까 고소만은 참아달라고 싹싹 빌더라? 그리고 네가 스토킹할까봐 이사도 간다던데 뭐 나는 위자료만 받으면 상관없으니까 이사하는 걸 막지는 않았어. 뭐 거짓말이지? 진수가 도망쳤다니. 나랑 결혼도 안 하고? 왜? 대체 왜? 뭐 어쨌든 내가 이혼 신고서 써서 보낼 테니까 너도 써줘라. 그리고 정신적 피해 보상에다가 네가 지금껏 진수 씨한테 보냈던 6천만 원을 청구할 거야. 이혼 신고서에 변호사 명함도 같이 넣어둘 테니까 문제 있으면 그쪽에 연락해. 그럼 연락처 차단할게. 잠깐만! 6천만 원이라니? 그걸 나 혼자 어떻게 감당해? 거기다 위자료까지 있으니까 자칫하면 1억이 넘겠는데? 안 돼! 절대 안 돼! 이혼 안 할래! 없는 걸로 하자! 네가 뭐라고 말하든 나는 이혼해야겠으니까 이혼할 거야. 불만 있으면 변호사한테 말해. 그럼 차단한다. 잠깐만! 그 후로 저는 은하에게 이혼 신고서를 보냈어요. 엄청 뻗튕길 줄 알았는데 의외로 순순히 이혼 신고서를 써서 보내주더라고요. 아무래도 은하네 어머님이 억지로 도장을 찍게 했나 봐요. 위자료 분할 지급에도 동의했고 결국 이혼은 성립됐죠. 그 후 은하는 저를 나쁜 놈으로 몰아가려고 회사 동료들에게 이혼한 사정을 하소연한 모양이지만 당연히 동료들은 오히려 은하를 이상한 사람으로 봤고 그 후로 은하는 회사에서 눈총을 받으며 지낸답니다. 거기다 위자료 때문에 퇴사를 하고 싶어도 못하고 굉장히 괴롭게 회사를 다니고 있다네요. 그리고 저는 은하한테 들었던 말이 신경 쓰여서 운동도 하고 향수도 뿌리고 옷차림에 신경도 썼더니 금세 예쁜 여자친구가 생겼답니다. 그것만큼은 은하에게 고마워야겠네요.